행복한 채굴림. 네, 오늘은 공감 낭독자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은이가 북텔러 리스트입니다. 북텔러 리스트는 성우와 아나운서 그리고 연출가로 구성된 낭독 집단이라고 합니다. 북텔러 리스트를 조합해서 만든 이름이고, 책의 이야기를 살아있는 말로 잘 들려주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무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한 명의 연출가와 11명의 아나운서와 성우들이 모여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된 그런 책입니다. 제가 느꼈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클로징 멘트 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독서를 한다. 독서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하며 자신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책 읽는 삶이란 책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려고 애쓴다. 나 이상이 되기를 원한다. 자신의 눈과 상상력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보고 타인의 상상력으로 생각하고 타인의 마음으로 느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워렌 버핏도 인생을 바꿀 가장 위대한 비책은 독서다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일과 시간의 80%가량을 독서하는 데 투자한다고 밝혔다. 독서는 한 개인의 삶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역사상 책은 한 사회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책의 출현과 계승은 한 문화를 다른 문화에 전파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인류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어주는 진보의 DNA로 진화되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독서를 더 잘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한 독서를 한다. 동기를 얻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기 위해, 같은 책이라도 더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 이런 다양한 이유로 독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독서가 즐거워 그냥 읽는다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독서에 대한 의무감, 독서를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독서를 통해 현실적인 성공을 빠르게 얻기 위한 목표의식 등이 독서의 강력한 이유이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독서를 통해 좀 더 똑똑한 인재로 성장하고 성공에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 그렇다 보니 오롯이 느끼는 독서의 즐거움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책보다 접근하기 쉽고 감각적인 미디어 콘텐츠들이 매 순간 쏟아져 나온다. 그에 비해 독서는 의무와 인내를 장착한 치열한 거래가 된 듯하다. 책은 치유에 관한 책이 늘어나고 느리게 책 읽기라는 하두가 떠오르는 것도 목표 지향적 독서에 대한 반대급부일지 모르겠다. 이 책 공감 낭독자는 독서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도 효과 빠른 독서 방법론을 제시하는 실용서도 아니다. 다만 책을 낭독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 더 잘 낭독하기 위한 욕구와 열정을 가진 북텔러 리스트가 9년 동안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다. 우리는 이 책으로 소통과 치유의 낭독이 지금까지의 독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을 즐거움의 세계로 인도해 줄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무엇보다 낭독만큼은 의무와 목적이 아닌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과 행복으로 여러분 삶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싶었다. 북텔러 리스트가 처음 시작된 건 연출자와 프로 성우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더 잘 낭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더 많이 욕망하는 사람이 더 많이 고뇌하는 것처럼
처음엔 잘하고 싶다와 어렵다의 감정에 늪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했다. 본문에서도 그 순간들에 대한 묘사가 종종 나온다. 북텔러리스트 멤버들은 모임 이전부터 성우와 아나운서의 영역에서 프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고 낭독을 그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해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런 만큼 최고의 낭독을 완성하기 위해 고된 가정을 감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가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에 있지 않다. 낭독은 잘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냥 공감하고 즐기는 거다. 그것은 저절로 즐거워지는 순간이다. 이 책을 읽게 될 독자들이 우리 북텔러리스트의 낭독 가정들을 보면서 낭독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오해할까봐 노파심에 미리 하는 말이다. 북텔러리스트는 지금까지 9년의 가정 동안 낭독으로 공감을 경험하고 자유로움을 느꼈다. 연결, 소통, 공감, 치유, 낭독으로 만나게 되는 즐거운 결과들이다. 독서가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기대로 시작되어 그 안에서 발견의 즐거움을 경험할 때 그 결과로 우리 자신이 확장하고 변화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낭독을 하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다른 삶을 경험하고 다른 세상을 상상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확장된다. 시야가 넓어지고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상처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상처를 이해하면 치유가 가능해진다. 낭독은 눈으로 하는 독서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많이 일어난다. 그것이 낭독의 즐거움이다.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북텔러리스트에게 일어났다. 책의 하자가 되기 위해 온몸으로 말을 했더니 책 속 세계가 온몸으로 경험되었다. 말을 할 때는 물론이고 듣고 있을 때조차 그랬었다. 나와 타인의 경계가 무의미해졌다. 그의 생각과 감정으로 생각하며 느끼고 말을 했다. 하나의 내가 세상 모두의 내와 연결될 수 있었고 닫혀있던 하나의 우주 안에 수많은 새로운 우주가 들어왔다. 누군가는 그것들이 눈으로 하는 독서에서도 일어난다고 말할지 모른다. 물론 눈으로 하는 독서에도 있다. 하지만 낭독은 간접 경험이 아닌 직접 경험을 하게 해주며 따라서 그런 일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 이 책은 그것들이 왜 어떻게 가능한지를 증언하는 북텔러리스트의 경험담이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미는 낭독으로의 초대이다. 처음 낭독을 시작할 때 가장 혼란스러웠던 점은 왜 어떤 말은 잘 들리고 어떤 말은 잘 들리지 않는가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말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인류는 2만여 년 전부터 생존을 위해 집단 생활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말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단 생활은 소통을 위해 모방 본능을 지닌 거울신경을 만들었고 이 신경의 작용으로 서로 간의 말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집단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너의 표현이 전적으로 같음을 확신하는 것, 나와 너가 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은 공동체 생활에서 공감 욕구와 함께 진화한 생존 본능의 산물이다. 어린 아기가 양육자가 말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따라하면서
말을 배울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공감할 때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은 타인과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북 텔러리스트의 낭독에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연결관계. 이런 것들은 단순한 음성을 내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말은 대상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하자와 대상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자면 우리는 사람이 실제 상황에서 말을 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어떤지 알아야 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뇌는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였다. 하자가 어떤 말을 할 때 그의 몸에서 오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의도적으로 상상하면서 하자가 생각하는 그대로 생각할 수 있다면 하자와 동일한 감정 상태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그것으로 낭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낭독은 타인인 책 속 하자와 교감하며 그와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공감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낭독을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낭독을 하면서 행복했지만 낭독이 주는 행복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려 들 필요도 없었다. 그냥 하자에게 집중하고 하자와 교감하며 소리내 말하면 되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청자와 마주보는 것에 전력 투구했다. 하자의 말로 자신의 내적 세계를 확장하고 하자가 되는 체적 경험을 하며 자신의 낭독으로 책 속 하자에게 생명력이 부여되는 순간순간에 몰입했다. 그것으로 자신의 무의식이 동시에 깨어나고 깨어난 무의식은 정확히 우리가 생각한 것을 자기 몸이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처음에는 그 과정들을 습관화하기 위해 아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처음엔 어렵던 자동차 운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낭독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갔다. 낭독은 책을 집중해서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눈으로 볼 때는 듬성듬성 지나가게 되는 문장들도 소리되어 낭독할 때는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보게 된다. 그래서 낭독을 할 때에는 내가 지금 그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차릴 수 있다. 눈으로 보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장도 소리내어 말해보면 더 잘 이해된다. 반대로 글을 쓸 때 소리내어 말해보면 그 문장이 이상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낭독은 가장 느리고 가장 꼼꼼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책 읽기이다. 외부의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낭독을 통해 집중된 주의력을 유지하면 낭독이라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지면서 더 몰입하게 되고 낭독자는 당연히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평소 의식이 산만하거나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잘 받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낭독에 몰입함으로써 의식의 질서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낭독을 하다 보면 이미지의 자연스러운 연상작용이 일어난다. 우리는 말하는 것을 통해 책 속에 서술된 언어들을 즉각 구체적인 이미지로 변형시켜 떠올릴 수 있다.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들은 더 많은 감각을 활성화시키며 따라서 더 쉽게 몸의 반응을 유도한다. 또한 책이 더욱 입체적으로 읽히며 공감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상상력도 확장된다. 상상력은 감각의 쾌감을 수반한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 뇌의 가소성이 증가한다. 감각의 활성화는 뇌의 신경들을 자극하며
새로운 시냅스의 연결을 강화하고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뇌의 성장도 가능해진다. 인간은 자기만의 생각 습관을 가지고 있다. 자기만의 생각 패턴이 있는 것이다. 책을 읽을 때도 독자는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며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자와 생각을 일치시키는 낭독의 방식은 이전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기를 요구한다. 막연하던 생각이 정돈된 생각과 연결되어 훨씬 명확해지기도 한다. 그 결과 복잡한 생각, 정교한 생각, 다른 관점의 생각 방식들을 받아들여 기존의 습관이나 패턴대로만 생각하던 방식을 극복하게 된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넓고 다양해지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심리적 이해가 깊어진다. 낭독을 하다 보면 강렬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눈으로 읽는 것이 관찰자의 시선으로 타인의 감정을 보는 것이라면 낭독은 감정을 직접 말로 옮기는 것으로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더 격렬하게, 더 생생하게 타인의 감정과 교감하게 한다. 눈으로 보았을 때 느껴지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던 감정이 그것을 말에 담아냄으로써 실제처럼 느껴지고 이해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나와 타인의 감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다. 때로 모호하던 자신의 무의식적 감정이 책 속 하자의 감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건드려져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렇게 드러난 무거운 감정을 관찰하다 보면 종종 자기 안의 상처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감정적 공감의 폭은 넓어지게 마련이다. 공감이 일어나는 순간은 발견과 희열의 순간이기도 하다. 공감 능력의 발달과 사회적 감수성의 향상은 더 나아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경청을 가능케 한다. 이로써 타인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진다. 공감 능력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핵심이 된다. 사람들과 함께 낭독을 하다 보면 언어적 표현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단지 말을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듣는 사람에게 자기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의식하며 낭독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직되지 않고 이완되어 있는 바른 자세, 좋은 기간을 통한 정확한 발음, 안정된 호흡과 발성의 사용으로 음성 표현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같은 문장이라도 더 잘 들리고 더 잘 공감되도록 하기 위해 언어 표현력도 향상된다.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자기 표현 욕구도 충족된다. 언제 상대방의 대화에 끼어들지 알 수 없는 일상의 대화와 다르게 낭독은 분량을 정해 놓을 수 있고 따라서 낭독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끊지 않고 집중하며 들어줄 거라는 안심과 함께 듣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기쁨도 느낄 수 있다. 낭독자의 낮고 편안한 음성은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어 듣는 이의 안전, 신경회로가 작동되게 한다. 당연히 낭독자는 이 순간을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경험으로 느낀다. 이 순간들이 반복된다면 낭독할 때만이 아닌 일상에서도 폭넓은 어휘력과 표현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줄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네, 여기까지는 서두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성우 김희선님의 나의 낭독 탐험은 오늘도 계속된다라는 글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큰아버지 큰어머니에겐 아들 삼형제가 있었다. 나와 10살 남짓 차이 나는 오빠들인데 그중 큰오빠는 시각장애인이었다.
부모가 계시지 않은 오빠들은 결혼해서 독립하기 전까지 우리 집에서 살았고 가장 늦게까지 함께 살았던 사람이 큰오빠였다. 넓지 않은 집, 그중 작은 방 하나가 오빠의 공간 전부였다. 그 시절의 오빠는 그저 세월을 견디고 있었던 것 같다. 10대였던 나는 식사를 오빠 방으로 날라주고 무슨 반찬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는 정도의 수고로 오빠에 대한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했다. 오빠 방에선 늘 라디오 소리가 들렸고 음악보다는 유수나 사회 전반의 대담 소리들이 들리곤 했는데 그때의 내겐 너무 낯설고 무겁게만 느껴졌었다. 라디오는 오빠가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창구였으며 때론 친구이기도 했고 선생이 되어주기도 했던 것 같아. 어쩌면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웠던 건지도 몰랐다. 눈을 뜨고 소리를 듣는 것과 눈을 감고 듣는 것은 여러모로 다르다. 눈은 우리의 감각을 가장 먼저 일깨우는 기관이다. 또한 감각을 잘 속이는 기관이기도 하다.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쓰인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볼 때마다 나는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니라는 걸 되새기곤 한다. 눈을 감으면 촉각, 후각, 미각, 청각 같은 다른 감각들이 살아난다. 그 중에서도 눈을 대신해 세상과 이어주는 역할을 가장 잘 해내는 건 단연 청각이다. 게다가 청각은 인간의 상상력을 타고 들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세상으로까지 우리를 이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시력을 잃어 10년간 세상을 본 것이 전부였던 오빠는 그렇게 청각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어쩌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까지 더 깊이 소통하고 교감해 왔는지도 모른다. 큰오빠는 기숙사가 있는 서울 맹학교에 다녔는데 엄마는 큰오빠를 보러 학교에 자주 찾아가곤 하셨다. 엄마를 따라가기도 했던 나는 깨끗한 교정과 함께 시각장애인 언니 오빠들의 자연스럽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건물 사이로 걸어오던 오빠가 우리가 낸 기척 소리를 알아듣고 인사를 하던 모습이 어린 나에겐 매우 인상적이었다.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한마디 말로 사람을 알아볼까? 목소리에도 지문이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었다. 사람마다 인상이 다르고 표정도 다양하듯이 목소리에도 인상이 있고 말에도 표정이 있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 성우가 되고 난 뒤에 그리고 낭독 수업과 낭독 봉사자를 위한 교육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고 실감할 수 있었다. 누구라도 목소리를 통해 많은 정보를 감지할 수 있지만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기 센스는 놀라우리만치 섬세하다. 그들은 귀로 보는 사람들이니까. 한 시각장애인은 목소리에서 낭독 봉사자의 기분뿐 아니라 건강 상태까지 느껴진다고도 했다. 특히 의미심장하게 와닿은 말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낭독을 하는지 알아차려진다고 한 말이었다. 어려서부터 시각장애인 오빠와 함께 지내면서 이들에게 소리로 만나는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던 나는 2015년부터 경기도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낭독 봉사자를 위한 교육을 해마다 진행하면서 좋은 낭독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해왔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낭독자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더욱 깊이 새기게 되었다. 좋은 낭독 이야기가 나왔으니 몇 가지 팁을 더 얹고 가고 싶다. 좋은 낭독을 위해서는 다른 이의 낭독을 많이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내가 듣기엔 어떤 낭독이 좋았고 어떤 낭독이 몰입하기 힘들었는지 파악해보면
스스로의 낭독에서도 고칠 점들이 찾아지기 때문이다. 소통과 공감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텍스트를 통해 공감한 바를 청자에게 전달하는데 낭독자가 순수한 통로가 될 때, 그러면서도 청자로 하여금 상상하고 해석할 여지를 갖게 할 때 좋은 낭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책 속 이야기를 낭독자 역시 청자와 함께 알아간다는 기분으로 읽을 때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나면서 더욱 생생하고 재미있어진다. 청자가 내용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낭독소를 없애는 것, 처음 본 글도 틀리지 않게 매끄럽게 읽는 초견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오디오북처럼 긴 시간 낭독을 하다 보면 지쳐서 자칫 입술로만 글을 읽게 되는데, 그러면 발음이 뭉개지기 쉬우므로 입을 크게 벌리고 치아를 보인다 생각하고 읽으면 도움이 된다. 목이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목에서 힘을 빼고 배나 가슴에 집중해서 낭독하면 도움이 된다. 목은 소리가 나오는 통로일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낭독에 대한 기술과 마음 자세를 가르치고 직접 낭독하며 자칭 낭독 전문가라 자부하던 나에게 작은 사건이 생겼다. 1년 전 어느 날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나면 한쪽 눈이 뿌옇게 흐려지고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라도 들어간 듯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이 생긴 것이다.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했다. 녹내장은 심하면 실명까지도 갈 수 있는 안과 3대 질병 중 하나이다. 다행히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다기에 나는 급하게 일정을 잡고 수술을 했다. 눈을 알아보니 눈이 보배라는 말이 진심으로 와 닿았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스승인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둘째 날엔 새벽 먼동이 트는 모습과 밤의 영롱한 별을 보며, 마지막 날엔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다 했던 헬렌 켈러의 기도가 가슴에 와 닿았다. 수술 후엔 작은 글씨의 책들을 오래 집중해서 읽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오디오북을 찾아 듣게 되었고, 나는 낭독자에서 낭독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나 대신 책을 읽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봉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나의 낭독이 누군가의 눈이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북텔러리스트의 첫 낭독 작품은 마스모토 세이초의 추리소설 지방지를 구독하는 여자였다. 자신을 협박하던 남자를 살해야 한 시오타 요시코는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 지방신문을 구독 신청한다. 구독 이후로 신문에 실린 소설이 재미있었어라고 밝히는데, 자신의 범죄 기사가 실린 것을 확인하고는 소설이 재미없어져서 구독을 취소한다고 통보한다. 이에 자존심이 상한 소설가 스키모토 다카시의 추리에 의해 그녀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고 절망한 요시코는 끝내 자살하고 만다는 내용의 단편 소설이다. 소리내어 통독하는데 80분이면 족한 이 단편을 우리는 2달이 걸려서야 마지막 문장을 읽을 수 있었다. 이진숙 연출의 입에서 나오는 "잠깐만요" 이런 소리가 우리의 낭독을 자꾸 멈춰 세우기 때문이다. 그동안 어떻게 낭독을 해왔길래 한 문장을 넘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들이었다. 지니고 있는 낭독 습관과 편견을 없애기가 그렇게나 어려웠다. 특히 2페이지 지나서 나오는 서사 부분은 땀이 삐질삐질 흐르던 나의 부분이었다. 지방 도시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그 도시를 감싸는 햇살과 공기, 산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이었는데, 도시의 시각적인 부분은 물론 감각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낭독이 어려웠다.
작가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그것들을 느끼면서 청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말로 그림을 그리듯이 낭독을 해야 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오케이 사인이 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도 딴 것처럼 즐거워했다. 듣는 사람과 동행하는 낭독, 단어가 가리키는 내용과 상황을 보고 몸짓 하나의 의미도 놓치지 않는 낭독, 낭독자가 먼저 받아들이고 느낀 그대로 들려주는 낭독, 이것이 연출이 우리에게 바라는 낭독이었다. 그것은 청자들의 귀를 사로잡을 뿐 아니라 그들을 이야기로 빨려들게 하는 강력한 마법이었고 낭독하는 우리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다. 나는 자꾸 낭독이 하고 싶어졌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낭독의 맛에 새로운 재미가 느껴졌다. 북텔러 리스트는 나에게 즐거운 낭독 유발자가 되어주었고 어느새 낭독은 자신의 문을 열어 나를 한 걸음 안으로 닿게 허락해 주었다. 네, 책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은 아나운서, 성우 이런 프로분들도 낭독을 굉장히 어려워하셨습니다. 특히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뉴스 보도 시에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낭독을 할 때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즉 하자의 감정을 표현하기가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성우분들도 주로 연기자의 좀 개념이 강하시죠. 그래서 이제 외화 더빙이나 이런 대사 형식의 연기가 많은데 이런 대사 형식이 많은 이런 작품들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많은 반면에 낭독 같은 나레이션은 그 호흡과 감정 조절이 힘들고 좀 길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제 목소리만 좋으면 낭독이 최고가 아닌가는 짧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주 섬세하고 세세한 그런 감정의 절제술도 필요한 그런 낭독의 세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느꼈던 점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낭독은 작가의 시선으로 입이 아닌 배와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로 전달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제 느낌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